50살이 넘으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매일 아침 불안과 함께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다른 쪽에는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50대를 넘었고 똑같이 인생의 절반을 살았는데 말이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50을 넘기면서 처음으로 시간의 무게를 느낍니다. 20대, 30대에는 시간이 무한해 보였죠. 나중에 하면 돼, 언젠가는 해야지. 이런 말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친구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거울 속 내 모습도 변해갑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30년 쌓인 후회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할 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게다가 사회적 정체성마저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는 곧 은퇴할 사람, 집에서는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들, 사회에서는 자리를 내줘야 할 세대.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면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50대가 다 불안한가요? 아닙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30대였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 상처에 발이 묶인 채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20년 전에 그만둔 회사 생각을 아직도 매일 한답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과거에 갇혀 살고 계신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은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SNS를 보면 더 힘들죠. 동창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고, 동료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지인은 자식들이 잘 되어 행복해 보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비교는 불안의 가장 큰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바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고?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고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러면 창피하지 않을까? 5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떨어지면? 이런 공포가 현재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타인, 미래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인데 자신이 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수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지만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에 살고 있다는 것. 너무 단순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만난 67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정년퇴직하셨고 큰 재산도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평화로운 분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안? 아, 예전에는 많이 불안했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살지 못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라는 걸. 그래서 결심했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해도 늦지 않다고. 그 후로 모든 게 바뀌었답니다. 현재에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일의 걱정이 아닌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 햇살의 따스함, 가족과의 대화를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과거를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후회는 교훈으로 바꾸고 상처는 치유하고 집착은 놓아주는 거죠. 미래는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세우되 걱정은 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불안이 67% 감소하고 우울증 발생률은 52% 줄어들며 삶의 만족도는 78% 증가합니다. 심지어 수명까지 평균 7년 더 깁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인 거죠.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불안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직 오늘.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불안이 사라졌어요. 오늘만 생각하니까 짐이 가벼워졌거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사람과 잘 풀리는 사람의 차이는 돈이나 지위나 건강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는가입니다. 과거에 사는가, 미래에 사는가, 현재에 사는가. 단 이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깊게 숨을 쉬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고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고 오늘 하루 목표 1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단 5분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는 오감을 깨우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 5가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 귀로 들리는 것 3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 오감을 깨우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일기 대신 오늘 일기를 쓰세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록하는 겁니다. SNS는 비교의 온상입니다. 하루 1시간 SNS 없이 지내보세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3초 안에 시작하세요. 나중에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겁니다. 죽음을 명상하세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살게 해주는 최고의 스승이죠. 매일 저녁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 없이 살았는가?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감사한 일, 오늘 내가 한 좋은 일, 내일 기대되는 일 세 가지를 적는 겁니다. 감사는 현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50년 넘게 다른 방식으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50살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준비였고 후반부는 진짜 삶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 수도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불안은 과거와 미래에만 존재합니다. 현재에는 오직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과거를 후회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고 미래를 걱정하기엔 오늘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산다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 오늘만이 내 것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는 걱정 말고 오직 오늘만 사세요.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고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50이 넘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